안녕하세요, 탐츠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를 구매할지 말지 많이들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과연 갤럭시 노트 시리즈 대신 갈만한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매년 노트 시리즈가 나오던 시기인데 노트는 생략하고 폴더블 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폴더블과 노트 시리즈는 비교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내장형 S펜과 거치형 S펜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내장형 S펜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꺼내서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치형 S펜은 이렇게 S펜을 내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외로 노트 시리즈 대신 갈만할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이 폴더블에 적용된 S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화면 아래에 위치한 디지타이저라는 부품과 함께 S펜이 함께 전자기공진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 기술이 화면 위에 좌표를 인식해서 쓰거나 그리는 걸 감지해서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휘어지는 화면 아래에 디지타이저를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폴드2에 S펜을 적용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폴드3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폴드3의 특성상 이렇게 접히고 펼쳐지다 보면 디지타이저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 이 디지타이저를 양쪽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S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왓콤과의 협업으로 폴드3에 적용시켰습니다. 분리된 두 개의 디지타이저에 새로운 알고리즘의 소프트웨어로 하나의 패널처럼 작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는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S펜 인식이 안 되는데 신호를 계산해서 접히는 부분의 좌표 오차를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UD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UDC의 거슬림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UDC는 전면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에 두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실행하면 카메라 구멍이 드러나게 되고 셀피를 촬영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결과물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UDC는 투명 OLED를 통해서 실현시켰는데, 하지만 이 투명 OLED도 렌즈가 화면 아래에 배치되어 있으면 빛이 굴절되거나 투과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빛 번짐과 화질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UDC 업체 중국 ZTE라는 회사도 그래서 UDC가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삼성은 카메라를 가리는 부분에 RGB 픽셀 간격을 넓혀서 개구율을 높였습니다. 개구율은 빛이 나올 수 있는 곳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UDC 기술도 완벽하게 커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UDC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은 요즘 폰들의 일반 광각 카메라와만 비교해도 화질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개선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방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수 기능이야 예전부터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되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폴더블의 방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두 개의 바디와 힌지로 구성되어 있어 물이 내부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접히는 부분은 물을 막는 데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삼성은 부식 방지 소재와 유지력이 뛰어난 방수 도포용 윤활제를 통해 힌지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으로 메인보드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고무와 실리콘 소재 단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재들이 FP12 연결부 끝에 있는 틈새 간격을 메워 부품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바닷물, 소금물 등을 제외하고 깨끗한 물 수심 1.5m에서 30분 견디는 수준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실험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200만원이 한 번에 날아가는 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생활 방수 정도로 사용하셔야 마음도 편하고 기술력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무게는 271g으로 전작 대비 11g이 줄었습니다. 가벼워졌지만 아직까지도 더 가벼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을 쓰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무겁다고 느낄 겁니다. 움직임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기는 많이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폴드 1, 2 사용자라면 이미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하지만 폴더블 폰을 최초로 구매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무턱대고 폴드 3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갤럭시 투고 서비스로 3일간 대여를 해 보신 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200만원 가량의 돈을 주고 샀는데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다시 당근마켓으로 직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3일간 대여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쓸지 말지 확실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 외에 폴드2 대비 개선사항을 보면 외부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이 120Hz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만 고정 주사율은 아니고 가변 주사율입니다. 가변 주사율은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컨텐츠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사율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하는데 주사율이 굳이 높을 필요는 없으니 낮게 잡아서 배터리 효율에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2에서 외부 디스플레이 60Hz가 제가 구매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칩셋은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야 부족한 부분이 없지만 발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빅벤치를 돌려보았는데요. 싱글 1039점에 멀티코어 3447로 스냅드래곤 888다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게임해보고 실행해보려고 했으나 다운로드만 받는 중에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7도, 8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Z 폴드 3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256기가와 512기가의 가격 차이가 1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램은 12GB를 지원하고요. 에코스퀘어 기술로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29%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를 합니다. 카메라는 디자인이 개선된 것 말고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방향성이 스마트폰 안에 태블릿화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까지 너무나 좋게 나온다면 같은 회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의 카메라 성능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분명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2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기에 과연 합당한지 구매자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